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RK9 뉴스입니다.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얼마가 플로리다주를 향해 북상하면서 플로리다를 벗어나려는 탈출 행렬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권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항공권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때는 이때다 싶어 국내선 요금이 최대 $3,000 이상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비난 여론이 일자 항공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다시 편도 상한가를 $99로 설정하는 등 가격 인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허리케인 어마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먼저 드림 법안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 법안을 지지하고 서명할 것임을 약속한 것으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들과 손잡고 드리머 보호 법안 성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요청을 수용해 다카 드리머들은 앞으로 6개월간 아무런 조치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카 추방유예 정책 폐지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드리머들을 항구적으로 구해줄 드림 법안이 워싱턴 정치권의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할 드림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밝혔다고 연이틀 논의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가 공표했습니다. 펠로시 민주하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에 이은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방의회가 드리머 보호법안을 성사시켜줄 것을 강력히 원했다면서 나도 상투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머 80만 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대표의 요청을 즉각 수용해 트위터를 통해 다카 수혜자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민주당과 손잡고 드림 법안을 성사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돼 드림 법안의 성사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림 법안 추진에서 잠재적 걸림돌로 꼽혔던 우려사항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민주하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드림 법안을 다룰 때 국경안전 강화 조치들을 부착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나 국경장벽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16억 달러를 연계할 경우 복잡하게 꼬일 수 있었으나 이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에 보수파들을 달래기 위한 듯 국경안전 강화 조치만을 부착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드리머 보호 법안과 국경안전 강화 조치들을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드림 법안 2017은 드리머들에게 8년까지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그 기간 안에 2년간 대학을 다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다카 폐지에 대한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트럼프 타워 앞에서도 수천 명이 모여 시위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뉴욕에서 이희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DACA 폐지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가 공식화된 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맨하탄 일대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DACA 수혜자들이 대거 체포됐습니다. 현재 맨하탄 트럼프 타워 앞 시위대는 수천 명으로 늘어나며 다운타운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타워 등 맨하탄 일대에서 차량 운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현재 총 34명의 시위자들이 체포된 상태입니다. 시위에 동참했던 야드니스 로드리게스 시의원도 로우 맨하탄에서 시위 도중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원은 체포 직후 트위터에서 불법 체류자 형제자매를 위해 싸우다 체포됐다며 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한 법과 정책에 대해 시민의 불복종 행동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체포된 시위 참가자 가운데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수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경 측은 수사에 협조하고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제시하기만 하면 티켓만 발부하고 지문 채취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DAC의 폐지 발표 다음 날인 6일, 워싱턴 DC를 포함해 뉴욕, 커네디컷, 펜실베니아 등 미 동부 지역 16개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DAC의 폐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서는 이들은 DAC의 폐지 결정이 헌법 수정 조항의 평등 보호와 적법 절차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이끈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DAC의 수혜자의 78%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라며 DAC의 폐지는 결국 특정 국가 출신을 겨냥할 차별적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이희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행동은 하나의 옵션일 뿐 불가피하지도 선호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은 분명한 옵션이지만 다른 것이 작동해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육자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사행동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쿠웨이트 국왕과 가진 공동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행동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을 스스로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은 분명히 하나의 옵션이지만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다른 것이 작동해 군사행동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는 수십 년간 실패했지만 군사행동이 자신의 첫 번째 선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군사적인 루트로 가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최강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만약 북한에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날은 북한에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대응 대신에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신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련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혀온 대북 원유 금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로 중국이 연간 50톤 이상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원유와 정유 제품,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북한산 의류의 수출도 저지하며 유엔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받아 북한을 오가는 수상한 선박을 수색하고 해외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지불도 전면 차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등 최고 지도부 5명과 국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등 핵심 권력기관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려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합의 채택 시에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앞서 기자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듭 압박하면서도 필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군사 행동 카드는 뒤로 밀어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어떻게 얼마나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 일대를 강타하면서 최소 10여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4개 카운티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50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문재희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어마를 피하기 위해 남부 플로리다주의 주민 50만 명 이상에게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이 일대에서 마라톤 교통지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 일대 섬들을 초토화한 뒤 주말에 플로리다 남단을 엄습해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차량이 밀리면서 가솔린과 숙박 장소도 동이 났으며 플로리다에서 떠나는 모든 항공편도 마찬가지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키스 제도와 남플로리다 일대, 마이애미시 일부 지역에 총 600만 명을 대상으로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주말 이후 며칠 동안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어느 곳에 상륙할지 모르는 어마에 대비해 남부 해안지대에 내려진 최초 경보입니다. 대서양 해안지대 주민들은 어마가 이미 카리브해 북부 섬들을 강타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서 수천 명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는 것을 근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8일 밤부터 어마로 인한 폭우와 강풍이 예상되는 플로리다주 키스제도 일대에서는 최소 3만 1천여 명이 이미 대피했다고 릭 스캇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릭 스캇 주지사는 어마가 초유의 5등급 허리케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방심해선 안 된다며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 나사도 이곳의 케네디 우주센터 안전관리에 나섰고 무인 스페이스X 실험용 로켓 한 대를 발사했습니다. 케네디 센터는 문을 닫고 불효불급한 직원을 대피시켰고 120여 명의 직원들이 즉시 피난을 떠날 예정입니다. 케네디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과 시설들은 시속 222k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시속 300km로 예상되는 어마의 강풍은 케이프 캐너버럴 우주기지까지 도착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어마는 대서양상의 허리케인 중 역사상 최고의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주지사는 즉시 동부 지역의 사바나시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피령을 내린 뒤 5천 명의 주 방위군을 긴급 구호와 복구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딱히 갈 곳이 없거나 어디로 갈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호텔도 없는 지역에서 친지나 친구들을 떠올리며 막연히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어마의 최종 진로와 플로리다주의 운명은 카리브해에 있는 어마가 언제 어떻게 그 우회전에 이곳에 도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기상청의 루이스 우셀리니 소장은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마지막 5등급 허리케인은 1992년에 앤드류였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는 시속 265km의 강풍을 동반해 65명의 사망자를 냈고 260억 달러의 재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